자, 밑에 먼저 나오는 것이 경화 전의 균열이 나오죠. 자, 경화 전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굳기 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크게 보면 이 경화 전의 균열에는 치마 수축 균열, 그죠? 밑에 보면은 플라스틱 수축 균열 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축 균열이 있습니다. 뭐 건조 수축이라든지 또는 온도에 대한 균열, 그죠? 온도에 대한 균열.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한 휨 균열. 자, 이러한 균열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화 전의 균열을 보면 응결 경화 과정 중에 비교적 초기에 생기는 균열을 총칭해서 플라스틱 균열이다 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이러한 거는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 그런 균열입니다만은 이거는 당장 어떤 유해하게 작용은 하진 않지만 나중에 경화 후에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이러한 플라스틱 균열 안에 보면은 자, 이거를 치마 수축 균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수축 균열 두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경화 전의 균열입니다. 하나는 치마 수축 균열, 하나는 플라스틱 수축 균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치마 수축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침하를 하면서, 침하를 한다 그랬습니다. 침하를 하면서 블리딩이 발생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하얀 막이 생긴다 그랬죠. 그게 레이탄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이제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약간 침하를 한다,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치마 수축 균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후에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균열 폭은 3mm 정도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치수는 거의 뭐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깊이는 그렇게 많이 깊진 않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50mm면 꽤 깊은 균열이죠. 자, 이러한 균열을 보면은 균열의 모양은 슬래브의 경우에 주철근 방향으로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철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슬래브가 있을 때 슬래브 길이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철근, 자, 이거를 주철근이다. 가장 휨에 대한 하중을 많이 받는 철근, 주철근, 그죠? 기둥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축방향을 힘을 많이 받죠. 가장 큰 힘을 받기 때문에 그게 주철근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주철근의 방향으로 치마 수축 균열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이야기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철근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마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올라 그러겠죠. 자, 그런데 철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려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균열이 발생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옆쪽으로는 좀 치마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이쪽 가운데는 치마가 되고 싶어도 철근 때문에 치마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위에 부분에, 이 부분에 균열이 발생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치마 수축 균열이다, 치마 균열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슬레이트 거푸집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거푸집을 이렇게 대두었겠죠. 거푸집을 대두었는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은 콘크리트에는 측압, 물론 수직으로 하중도 작용하겠지만 옆으로도 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 이 뭡니까? 거푸집이 만약에 튼튼하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안 하겠죠. 안 할 건데 만약에 튼튼하지 못하면 보다시피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뭐가? 거푸집이. 자, 그러면 이쪽에 콘크리트가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콘크리트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도 요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하면서 균열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슬래트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거푸집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균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못 가도록 우리가 타이라든지 이렇게 탁 잡아주죠. 이렇게 우리 그죠? 건설 안전 기술이나 이런 데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기초의 치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다시피 이렇게 치마가 됐습니다.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콘크리트도 탓을 치마를 하겠죠. 자 그러면 치마 했으면 이쪽이나 뭐 이런 쪽에 균열이 발생을 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초가 치마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균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 옆면이 수평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다시피 원래 기존의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는 두께가 좀 얇고 여기는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러면 이 두께에 거의 비례해서 치마가 되겠죠. 그럼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치마가 이런 식으로 치마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치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균열이 발생한다? 여기 이렇게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치마 균열에 대한 그런 주요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치마 균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플라스틱 수축 균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늘고 얇은 균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보면은 특히 한여름에 콘크리트를 여러분들이 마당에 포장을 한다고 콘크리트를 탓을 딱 했다 하고 나면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이 급격하게 여름이니까 햇빛을 쬐면 급격하게 증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불규칙적으로 거북등처럼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약간 규칙적이라 그랬지만 이 균열은 불규칙적으로 균열이 발생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당에 만약에 이래 아침에 탓을 했는데 오후에 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이거는 흑손이라 그러죠. 흑칼. 이 가지고 쭉 한 번 더 마감을 해주면 아직 완전 굳기 전이기 때문에 됩니다. 이건 위험한 균열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수축 균열이 되겠습니다. 수축 균열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하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균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조 수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을 한다. 그죠? 건조 수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균열이 발생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수축을 합니다. 건조해서 수축을 하면은 원래 길이는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건조를 시키고 나서, 즉 건조 수축이 일어나고 나서 줄어든 그런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콘크리트 인장은이 생기고 인장은이 증가하여 어느 시점에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추월하면 균열이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 초기 길이가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건조 수축이 일어나고 나면 이만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쪽을 이렇게 구속을 해 두었다. 구속을 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에 이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에서 줄어들려고 할 겁니다. 줄어들려고 할 건데 양쪽에서 딱 잡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콘크리트 내부에는 무슨 응력이 발생합니까? 압축 응력이 발생합니까? 인장 응력이 발생합니까? 인장 응력이 발생하겠죠. 왜? 줄어들려고 하는데 못 줄어들게 양쪽에 탁 잡고 있으니까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콘크리트에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인장 응력이 발생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내부에 이렇게 균열이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수축 균열을 시간 함수로서 정량적으로 표현할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수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은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혀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쭉 몇 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수축 곡선이 일정하다면 조강성의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하기 쉽더라. 조강성, 이거는 뭡니까? 강도가 조기에 나오는 것. 자, 이게 조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제 시멘트를, 그죠?
조강 시멘트, 뭐 초조강 시멘트, 그죠?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빨리 그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기 쉽더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종 수축량이 일정하더라도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균열이 발생하기 쉽더라. 빨리 이렇게 수축을 하면은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자, 그러면 균열이 발생 안 하게 하려 그러면 수축을 천천히 하면 되겠네. 그럼 건조 수축을 천천히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조 수축을 천천히 하고 싶다. 건조가 안 되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건조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습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서뷴 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탓을 하고 나서 바로 탓을 할 때는 물을 섞으면 안 되겠죠. 탓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또 물을 뿌리면 안 되죠. 파여버리겠죠. 그러나 이게 하루나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물을 뿌리더라도 아무런 그 손상이 없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건조가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건조 서뷴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가 건조하는 경우하고 탓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건조하는 거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면 바로 건조되는 것이 더 건조 수축이 일어나고 균열이 발생하고 강도가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어떤 콩을 탓을 하고 나서 물을 뿌리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거는 이제 서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고, 특히 이제 벽이나 슬래브 같은 경우에 이런 얇은 부재에서는 건조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쉽고, 두꺼운 부재에서는 건조가 좀 늦게 일어나고 수축량도 좀 작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건조시키면은 수축 응력도 작고 강도 발현도 좋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빨리 건조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온도에 의한 최적 변화에 관해서도 수축과 마찬가지로 수하열이 급격하게 상실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하열이 너무 급격하게 상실이 되어 버리면 온도에 의한 균열이 빨리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마찬가지로 수하열이 급격하게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6번을 보면은 이제 철근이 만약에 들어있으면 철근의 역할이 그거죠. 철근이 콘크리트의 약한 인장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거기에 보강해주기 위해서 철근을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철근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철근을 적절하게 분산을 시키면 이 건조수축이라든지 온도 변화에 의한 그러한 균열이 적게 일어납니다. 왜? 그 건조수축이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을 이 철근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그 균열의 분산에는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도 균열. 자, 온도 상승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균열을 우리가 간단하게 온도 균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온도 균열을 일으킨 콘크리트에서는 상당히 큰 온도 상승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온도 균열은 재령이 적은 시기에 발생하더라. 재령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적은 시기에, 그런 시기에 온도 균열이 발생을 하더라. 그런 얘기고, 이거는 이제 온도 균열의 방향이나 위치 및 폭은 규칙성이 있더라. 온도에 대한 균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고 온도 균열에 대한 시공상의 대책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한번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보면은, 자, 온도 균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왜? 단위 시멘트량을 많이 하면은 뭐가 높아진다? 수하열이 높아진다.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라. 그 다음에 수하열이 낮은 시멘트를 선택을 하라. 자, 수하열이 낮은 시멘트는 어떤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멘트보다 더 낮은 거는 뭐 중용열,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요런 놈들이 수하열이 낮죠. 자, 낮으면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나면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자. 미리 온도를 낮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 재료, 콘크리트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자갈이나 모래, 즉 굵은 골재나 장골재죠. 그죠? 또는 물. 자, 요런 놈들의 온도를 낮추면 아무래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하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미리 낮추기 때문에 프리, 자 미리 이런 뜻이죠. 쿨링, 자 시원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양생 방법에 주의해라. 자 양생을 할 때 건조 양생, 서뷴 양생, 전기 양생, 전기 양생 뭐 많이 있죠. 양생을 할 때 잘 해라. 특히 서뷴 양생을 해가지고 잘 양생을 하라 그런 이야기고, 1회의 타설 높이를 줄이라. 자, 한 번 탓을 할 때 높이가 너무 높다. 높이가 높다는 이야기는 덩치가 큽니다. 매스 콘크리트죠. 자, 그러면 덩치 크면 뭐라 그랬습니까? 온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내부의 온도 높고 외부에는 식으면 당연히 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회의 타설 높이를 줄여주는 게 유리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축 이연부를 설치를 하라 라는 이야기는, 자, 수축에 대한 이연부, 자,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한 덩어리로 만들었으면 가운데 온도 변화라든지 건조 수축에 의해서 분명히 균열이 갈 겁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일정한 간격으로 수축 이염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조인트를 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걸 설치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서는 약간 균열이 벌어지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 하나 나온다 그죠. 파이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 내부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파이프 쿨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뭡니까? 쉽게 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 보일러 알죠? 보일러의 작동 원리가 뭡니까? 보일러. 자, 보일러에 가스라든지 기름을 떼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끓이죠. 보일러라는 게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여서 이 호스, 우리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 하얀 호스를 통해서 물을, 뜨거운 물을 자 이렇게 돌려서 방을 데우는 게 보일러입니다. 반대로, 그죠? 반대로 큰 덩어리가 큰 매스 콘크리트를 탓을 할 때는 미리 그 안에 콘크리트 탓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런 파이프를 깐다는 이야기죠. 깔아가지고 탓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찬물을 그쪽으로 쫙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물이 들어갈 때는 찬물이었는데 나오는 물이 따뜻하게 나오겠죠. 왜? 안에 있는 열을 식혀주니까. 자, 그거를 우리가 파이프 쿨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는 뭐 간단한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온도 균열의 발생 기구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건 뭐냐? 자, 만약에 기존의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밑에 동그란 게 뭐냐면 롤러라고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롤러. 자, 롤러는 좌우로 움직일 때 그 저항이 없이 잘 움직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쫙 줄어듭니다. 줄어들 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균열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고, 자, 만약에 원래 콘크리트하고 새로운 콘크리트하고 이와 같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고 싶어. 이만한 덩어리가. 자, 이만한 덩어리가 줄어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균열이 갑니다. 왜? 못 줄어들게 딱 잡고 있으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균열이 가죠. 그럼 이만한 걸 또 봤을 때 이 또 가운데 이렇게 균열이 가죠.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균열이 갑니다. 또 이게 만약에 이게 길이가 길다면 여기도 또 이렇게 균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도 균열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한 휨 균열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위험한, 그죠? 휨 균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험한 균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가, 자, 이렇게 보가 큰 구조물에 보가 있는데, 물론 보를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자,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자, 휨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위쪽에서 이렇게 인장척이 균열이 가면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위험한 균열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 뭘 넣는다? 철근을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철근을. 자, 철근을 넣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균열 폭은, 여기 발생하는 균열 폭은 철근의 응력에 거의 비례하면 정대한다. 철근이 큰 응력을 받으면 균열도 크게 발생합니다. 철근이 큰 응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중이 크게 작용한다는 이야기, 또는 철근이 작게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균열 폭은 철근의 피복 두께에 지배된다. 철근 위치의 균열 폭은 피복 두께에 거의 비례한다. 이 균열의 폭이 피복 두께, 덮개라 그랬죠. 자, 요 부분을
옆에서 본 모습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보가 가운데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덮개 또는 피복 두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덮개 또는 피복 두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덮개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피복 두께. 그죠? 자, 이게 크면은 균열 폭이 큽니다. 자, 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얘가 철근의 위치를 확보해 준다. 그죠? 철근이 부착과 정착을 위한 위치를 확보해 주기도 하고, 불이 났을 때, 그죠? 불이 났을 때 철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피복이. 자, 그러면 이제 균열폭하고 얘 두께하고는 비례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의 인장 부분에 철근을 많이 배치하는 것은 균열 분산에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균열 분산에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철근 그 두께. 자, 철근의 철근비가 나오죠. 자, 일단은 철근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균열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자, 이 균열의 종류를 보면 작은 균열이 여러 개 있는 거하고 큰 균열이 한두 개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불리하겠습니까? 작은 균열이 여러 개 있어. 큰 균열이 한두 개 있어. 어느 게 불리합니까? 큰 균열이 한두 개 있는 게 더 위험하고 불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철근을 잘 넣어주면 균열을 분산시킨다. 큰 거를 작은 균열로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고, 철근비라고 하는 건 철근을 얼마만큼 많이 넣어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보다는 큰 철근을, 두께가 두꺼운 철근을 뭐 두세 개 넣어주는 것보다는 똑같은 면적이면은 철근 양을 우리가 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큰 거를 몇 개 넣어주는 것보다는 똑같은 철근 양이면 작은 거를 여러 개 넣어주는 게 이 균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균열뿐만이 아니라 정착에도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뭐, 전에는 이게 중요한 어떤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방서가 바뀌면서, 설계 기준 바뀌면서 이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거는 허용 균열 폭인데, 이것도 역시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최대로 허용해 줄 수 있는 균열 폭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0.1mm, 그죠? 0.3mm, 0.23mm, 이건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이만큼은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만큼의 균열 폭은 우리가 인정해 줘도 된다.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과혹한 환경, 유해한 환경, 보통 환경. 보통 환경에서는 0.3까지도 약간 좀 넓어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가혹한 환경에서는 아주 좁은 것만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봅니다.